뉴질랜드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부신 자연 풍경과 깨끗한 공기,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까지 갖춘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해외 여행지 추천 목록에서도 빠지지 않고 삶의 질 순위에서도 늘 상위권에 오르곤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누구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다는 뉴질랜드에서 정작 현지 젊은 세대들은 왜 고향을 떠나고 있을까요? 아름다운 자연과 평온한 일상이 보장되는 곳이라면 오래 머무르고 싶을 텐데 무슨 이유로 이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사회 전반에 퍼진 흐름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뉴질랜드의 환경과 구조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약 5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국토는 넓지만 사람이 적고 세계 주요 국가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경제 규모를 크게 키우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자연스럽게 일자리 수와 산업의 다양성에도 제한을 가져옵니다. 젊은 세대에게 돌아가는 선택지가 그만큼 좁아지는 것이죠. 뉴질랜드는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한 농업과 축산업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고품질 유제품과 농산물로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높습니다. 문제는 현대 농업이 기계화되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핵심 산업임에도 청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을 나와도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 많지 않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더 넓은 기회와 다양한 산업을 경험하고 싶은 청년층에게 이 문제는 크게 다가옵니다. 여기에 뉴질랜드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주거 비용입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집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하기가 힘든 환경이라는 것이죠. 뉴질랜드에서는 집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집값 상승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택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실제로 정착하고 싶은 젊은 세대에게 돌아가는 기회가 줄어들며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와 산업의 한계, 주거 부담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해외로 향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곳이 호주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언어도 같고 문화적 차이도 적어 적응이 쉽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산업과 더 높은 임금, 커리어 성장 기회가 있어 미래를 위해 떠나는 선택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호주는 뉴질랜드 청년들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비행기로 몇 시간이면 닿을 수 있고 일자리가 많으며 경력을 쌓을 기회가 다양합니다. 이제는 낯선 도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로 선택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내부에서 꿈을 펼치기 어렵다는 인식이 쌓일수록 외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높은 연봉 때문만은 아닙니다. 삶의 질과 미래 전망, 커리어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뉴질랜드는 살기 좋지만 미래를 설계하기에는 너무 좁고 비싸고 느리다고 느낍니다.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저축하고 직업 선택 폭이 좁은 곳에서 만족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또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가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할지 고민하는데 결국 많은 청년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아니라 사회의 핵심이 될 젊고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대학 졸업생, 전문 직업군, 기술 인력, 의료 인력 등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세대가 빠르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뉴질랜드 사회에 더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호주는
거대한 대륙 경제를 기반으로 금융, IT, 건설, 자원 산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직종 범위가 넓고 경력을 쌓을 무대도 넓습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계단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호주의 급여 수준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직업과 경력을 가지고 일하더라도 호주에서 받는 연봉이 뉴질랜드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가 높긴 하지만 소득 증가 폭이 더 커 미래를 준비하기 유리하다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여러 제도적 연결도 있어 이동이 어렵지 않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거의 같고 제도도 비슷해 적응 부담이 적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한 단계 확장하는 느낌으로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청년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결국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이동하는 것은 특별한 이민이라기보다 커리어 이동 또는 생활권 확장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 내부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젊고 생산적인 세대가 빠져나가면서 남은 사회는 점점 고령층 중심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은 줄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과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떠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음 사람도 떠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떠나고 직장 동료가 해외로 가고 가족 중 일부가 정착했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제는 오히려 머무르는 것이 더 특별한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사회는 이 흐름이 가져올 장기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가 줄어들면 생산 인구가 감소하며 국가 재정 시스템에도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겪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작은 시장과 제한된 산업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인구가 적다 보니 경제 규모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내수 시장이 작아 기업이 성장할 기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이 생겨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글로벌 기업 유치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뉴질랜드를 핵심 거점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취업 시장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청년층의 선택을 좁히고 성장 기회를 줄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올라갈 계단이 부족하고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보상이 크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자연스럽게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능한 인재가 떠나면 남은 인력으로는 산업을 성장시키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인재 부족을 이유로 투자를 줄이고 산업은 더욱 정체됩니다. 정체된 산업은 청년들에게 매력을 잃고 결국 또 다른 청년들이 떠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나라는 점점 더 작아지고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평화와 깨끗한 자연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미래를 설계할 기반이 약해지는 것이죠.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해외 이민 정책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이민자들 역시 일정 기간 머문 뒤 더 큰 기회를 찾아 호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뉴질랜드는 어느새 한 가지 불편한 별칭을 얻었습니다. 호주로 가기 위한 경유지라는 말입니다. 정착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다음 목적지를 가기 위해 거쳐가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죠. 뉴질랜드에게는 꽤 씁쓸한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사람들이 뉴질랜드를 싫어해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뉴질랜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친절한 사람들, 안전한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사랑받는 요소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이유는 불만이 아니라 필요에 가깝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지만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기회가 더 절실한 것이죠. 뉴질랜드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해외 인재 유입 정책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특성과 시장 규모 같은 근본적인 한계는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산업을 다양화하고 시장을 키우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뉴질랜드의 미래가 어둡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산업 구조 개선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꼭 살아보고 싶다고 말하는 특별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자연 속에서 삶의 균형을 경험할 수 있고 평온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나라라는 매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나라에서 아름다운 미래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그 조건이 갖춰진다면 굳이 다른 나라로 떠날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오늘은 뉴질랜드 청년들이 왜 고향을 떠나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해서 모두의 미래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또 다른 이면이었습니다.